혼인 기간이 길다 해도 의외로 귀책 사유 증거는 전무한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가족 구성원들, 자녀들의 역할이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만큼 황혼 이혼을 하실 때도 전략적으로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새 뉴스 기사들을 보니까 황혼 이혼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가 헤어지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변호사님께서 다루셨던 사건들은 주로 어떤 모습이었나요? 사실 노년기에 이르러서 갑자기 이혼 사유가 발생한다거나 큰 사건이 터지는 경우는 좀 드물겠죠. 수십 년간 비슷한 갈등이 반복됐지만 여태까지 그냥 참고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그 나이 때면은 사실 고정 수입이 끊긴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재산분할 하고 나면 막상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크니까 황혼 이혼이 사실 많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황혼 이혼은 좀 독특한 게 자녀들이 이제 다 성인들이실 텐데 자녀들의 역할이 의외로 재판에 향방을 가를 만큼 결정적으로 역할할 때가 있어요. 아, 다 큰 자녀들의 역할이요? 네네.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아내분이 남편 상대로 평생 폭언에 시달렸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경우였는데요. 당연히 문자나 녹음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분께서는 나는 그 정도로 귀책 사유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 이게 증거가 없으면 아내분 입장에서 또 답답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부부한테 자녀가 두 분이 계셨는데 첫째는 원래부터 엄마 편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소재기를 하게 된 것도 첫째가 이제 엄마한테 이를테면 용기를 좀 북돋아 주어서 이혼을 하시게 된 거고, 그래서 초반부터 첫째는 엄마한테 유리한 증거들, 엄마 입장에서 아빠의 그 귀책 사유를 진술해주는 그런 진술서를 많이 제출하기도 했었고, 다만 둘째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소송 진행 중에 둘째 따님이 이사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한테 목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거절을 하셨죠. 뭔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둘째 따님도 이제 어머니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좀 써서 법원에 제출하고, 그래서 꼭 둘째 따님의 진술 하나만으로 재판 결과가 결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들의 진술은 아무래도 재판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결국에는 그 사건은 아내분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남편분이 귀책 사유 있다는 게 인정이 돼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자녀들이 진술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네요. 근데 자녀 문제 말고 이게 황혼 이혼의 특유의 문제가 또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혼 이혼은 사실 비슷한 이혼 사유가 수십 년간 만성적으로 쌓여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폭언이나 폭행에 수십 년간 시달렸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어쩌다 어렵게 소송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소송 종료하기까지 진행하는 기간 내내 상대방이랑 대립하는 상황 자체를 너무 극도로 두려워하신다는 겁니다. 남편이 무서워서요? 보통 이제 남편이 폭행을 행사하고 아내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맡았던 사건도 남편의 만성적인 폭행 때문에 이제 늙음하게 이혼을 결심하신 분이었는데 남편이 소장을 받고 화를 낼까봐 너무 걱정하셨어요. 소장이든 준비서면이든 계속 나갈 때마다 남편이 받고 언제쯤 받냐 계속 체크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불안해하시면서 소취하고 싶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사건이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되겠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조정 같은 거는 이미 예전역이 안 되죠. 그럴 거였으면 이제 협의이혼으로 끝냈을 테니까요. 이혼을 하실 것 같으면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려줘야만 이제 비로소 이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인도 소장 쓸 때, 뭐 준비서면 쓸 때는 뭐 내가 이만큼 당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시고 그게 다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세요. 근데 정작 그렇게 반영이 된 소장이 혹은 서면이 제출돼서 상대방이 볼 거 생각하면 이제 그게 무서우신 거예요. 그게 계속 양가적인 감정으로 내가 이만큼 당했다라고 하셨다가도 그거 알면은 난리 난다 하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소송 진행 중에도 그렇게 되는군요. 실제로 상대방 배우자가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왜 거짓말만 써놨냐, 담당 변호사 나와라 해서 막 난동 부린 적도 있었어요. 사무실에 와서 변호사한테도 이러는데 당사자한테는 오죽하셨겠어요. 결국에는 우리 사건도 끝까지 갔으면 재산분할 충분히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고 했을 텐데 결국 중간에 남편이 제시한 비교적 소액의 금액만 받고 얼른 합의해버리셨어요. 제가 계속 만류했는데도 당사자가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당사자 의사가 굳건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안타깝네요. 오늘 변호사님 두 가지 사례 들어보니까 황혼 이혼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게 느껴지네요. 황혼 이혼은 혼인 기간이 길다 해도 의외로 귀책 사유 증거는 전무한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가족 구성원들, 자녀들의 역할이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만큼 황혼 이혼을 하실 때도 전략적으로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홀로 어려운 결정 앞두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안내해놨으니까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